어릴 적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이 없으셨는지 말이에요. 한국의 50대 이상 남성 중 72%가 자신의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조차 달랐을 수밖에 없었죠. 항상 무뚝뚝하고 멀게 느껴졌던 그 사람. 집에 들어오시면 신문을 펼쳐 들고 소파에 앉아 계시던 모습, 저녁 식사 때도 말씀이 별로 없으셨던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그때는 왜 우리랑 이야기를 안 하시는지, 왜 다른 집 아빠들처럼 농담도 안 하시고 놀아주지도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내가 아버지의 나이에 가까워지고 나서야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죠. 그 무거운 침묵 속에는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 있었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늘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가장 앞에 나서서 화려하게 사랑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던 사람이었죠. 그 존재감을,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참 늦게 깨닫곤 합니다. 가족 나들이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앞장서서 걷곤 했잖아요. 엄마와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신나게 걸을 때 아버지는 항상 조금 뒤에서 묵묵히 따라오셨죠. 그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왜 아빠는 우리랑 같이 안 걷지? 왜 혼자 뒤에서 걷는 걸까? 어린 마음에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다른 가족들을 보면 아빠가 아이들 손을 잡고 앞장서서 걷는데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뒤에만 계실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한 걸음 뒤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누가 뒤처질까? 누가 넘어지진 않을까? 길을 잃는 사람은 없을까 하며 끝까지 지켜보는 사랑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어요. 가족 여행을 갈 때도 짐을 다 챙기시고 마지막에 문을 잠그고 나오시는 분이었죠. 놀이동산에서도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때 아래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피곤해서 안 탄다고 하시면서도 우리 가방은 다 들고 계셨어요. 그건 뒤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가장 든든한 방법으로 우리 앞에서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안전하게 즐겁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계셨던 거죠. 어릴 적 아버지와의 대화는 정말 많지 않았어요. 엄마처럼 다정하게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하고 물어보지도 않으셨고 친구처럼 고민을 들어주시거나 조언을 해주시지도 않았죠. 그냥 묵묵히 신문을 보시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필요한 순간에는 어김없이 아버지의 손길이 닿아 있었어요. 학원비가 모자라서 엄마가 고민하고 계시면 어느새 아버지 지갑이 열렸고 새 운동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주 주말에는 새 신발 상자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거 필요하지 않니? 한마디 말씀도 없이요. 그냥 조용히 놓아두시고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리를 떠나시곤 했어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관찰하고 계셨던 건지 깨닫게 돼요. 친구들과 놀러 가려고 할 때 용돈이 부족했던 날도 기억나네요. 엄마께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책상 위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어떻게 알으셨는지, 언제 놓아두신 건지 아버지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미 출근하신 뒤였죠. 말로 하는 사랑이 익숙지 않았던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손보다 지갑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등록금을 내주시고, 고생했다는 말 대신 용돈을 건네주시고, 괜찮다는 말 대신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은 늘 조용히 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당신이 힘든 건 모르는 척 하시면서도 우리가 힘든 건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시는 분이었어요. 자신의 필요는 뒤로 미루시면서도 가족의 필요는 절대 놓치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불평이라는 걸 정말 모르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시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묵묵히 같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셨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셨고 회식이 늦어져서 새벽에 들어오신 날에도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던 듯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어떨 때는 피곤해 보이셨어요. 소파에 앉아서 잠깐 눈을 감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면 어린 마음에도 아빠가 많이 힘드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우리 앞에서는 항상 든든한 아버지로 남아있으려고 하셨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말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어깨너머로 보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거죠. 어른이 된다는 것, 가장이 된다는 것,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그땐 그냥 어른이란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힘들어도 참는 게 당연하고 가족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었어요. 가족을 향한 조용하고 묵직한 사랑이었고 말없는 희생이었죠. 아버지는 당신의 꿈이나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셨을 텐데,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으셨을 텐데, 사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 이야기만 하셨죠.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 잘 챙기고 꿈을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꿈보다 우리의 꿈이 먼저였고 당신의 행복보다 우리의 행복이 우선이었어요. 어느 날 문득 아버지가 처음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날이 생각나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낯설고 따뜻했는지,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라서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네 하고 대답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순간의 기분이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그토록 무뚝뚝하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외출해서 돌아오면 문을 열며 잘 다녀왔냐고 물어보시고 식탁에 앉아서도 예전보다 말씀을 많이 하려고 하셨죠. 반찬을 건네주시는 손길도 어느 날부터인가 유난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어른이 되면서 아버지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아이가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어른으로 인정해 주시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늘 저와 대화하고 싶어 하셨던 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그 끝은 늘 눈빛이었어요. 아버지는 말보다 눈으로 더 많은 걸 말씀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걱정스러운 눈빛,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랑스러운 눈빛,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담은 눈빛. 특히 제가 결혼하던 날 아버지의 눈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쁘면서도 아쉬운,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그때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를요. 말이 서툴렀던 아버지에게 눈빛은 가장 솔직한 언어였어요. 그 깊은 사랑을 눈으로 전하시던 분이었죠. 그 눈빛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마음은 지금도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아버지의 그 눈빛이 떠올라요. 제가 힘들 때 격려해 주시던 그 따뜻한 시선, 제가 잘못했을 때도 실망하지 않으시던 그 넓은 마음.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제게 힘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참 뒤늦게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의 사랑은 더욱 그렇죠. 엄마의 사랑은 따뜻하고 표현적이어서 바로 알 수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깊고 조용해서 시간이 한참 지나야 그 깊이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거운 어깨를 하고 계셨는지, 왜 늘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는지를 진짜로 알게 된 건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그 책임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무게감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아버지 세대는 정말 많은 걸 참고 견디며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전쟁의 상처와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려고 평생을 바쳐 일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에게는 자신의 행복보다 가족의 안녕이 훨씬 중요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아버지는 조용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든 아니면 아직 우리 곁에 계신다면 조용한 마음으로든 여전히 우리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며 오늘은 아버지께 작은 마음 하나라도 전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곁에 계신 분들은 직접 말씀으로,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께는 마음으로라도요. 그땐 몰랐어요, 아버지. 당신이 왜 그렇게 말씀이 없으셨는지, 왜 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만 계셨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당신은 늘 가장 앞에서, 그리고 가장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었다는 걸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깊고, 표현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드러내지 않지만 넓었어요. 그 사랑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는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표현하며 사랑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 아버지께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전해보세요. 아버지는 분명 그 마음을 알아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작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크고 작은 감정들, 늦게야 깨닫게 되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하나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